자, 들어가겠습니다. 컨버스인데, 컨버스를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는 안 했지만 프린트를 보시면 공식이 하나 있죠. 이 공식들은 이제 푸는데 일단 편법도 가르쳐 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컨버스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컨버스로 갈게요. 137페이지. 13번에 컨버스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분기점은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쏠려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13번을 풀어보셨는데 지금 어떤 쇼핑센터 AB가 있다? 자, 전체 키로가 몇 킬로죠? 60kg다. A의 면적은 얼마죠? 4,000. B의 면적은요? 1,000. 그럼 아까 상권의 분기점은 어디에 가깝다 그랬어요? 작은 쪽에 가깝죠. 이거 알아야지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전체가 3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자, 작은 쪽에 쏠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보게 된 거거든요. 그죠? DA까지. 그러면 자, 우리가 전체가 60이죠. 60이면 60을 반으로 쪼개면 얼마예요? 30이죠. 그럼 30보다 그냥입니까? 더 우측에 있습니까? 그럼 30을 넘어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일단 찍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30을 넘는 것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3번 아니면 5번 쪽에 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까지 거리는, 자, 따라해보세요. 전체 거리가 올라간다. 전체 거리가 올라가고, 지금 프린트는 잘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A면 B 면적이 올라가죠. 상대편이. 그래서 1 플러스 루트에다가, 자, 상대편이 아까 1000이니까 얘가 1이잖아요. 얘가 4분의 1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4 아니면 루트 9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4라는 것은 자, 이거는 2의 제곱이니까 2는 4죠. 그럼 이건 2분의 1을 얘기를 해요. 얼마를 얘기한다? 2분의 1. 그럼 2분의 1은 0.5죠. 그러면 우리가 더하면 몇 점 면시겠어요? 1.5가 되겠죠. 그런가요? 60을 나눠보세요. 1.5에다 60을 나누면 40이 나오나요? 그럼 여기까지 거리가 40km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3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죠? 근데 말로만 떼었지 이 공식을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야매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실 것 같은데. 부산은 그렇게 뭐 저를 믿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수도권하고, 그죠? 그래서 좀 얼굴 보면 아는데, 진짜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자, 이게 루트 4 아니면 루트 9가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암기 기법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건 컨버스가 이겼죠. 컨버스도 돌아가셔갖고, 그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 따라서 가까운 곳에 1로 놓는다. 먼 곳을 루트를 씌운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당연히 1보다 크니까 큰 쪽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는 루트 4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따라서 1대 2. 그럼 여기가 1kg면 얘가 2kg가 된다는 거죠.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은 2와 2를 더하면 3이죠. 그럼 여기가 3분의 1이 돼요. 몇 분의 몇이 된다? 3분의 1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전체에서 3으로 나눠라. 그럼 60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계산이 안 되세요? 20이죠. 그럼 여기는 40kg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4배가 크면 작은 쪽에 몇으로 나누면 그냥 끝내버려요. 3으로 나누시면 끝내버리는 거지. 아까 내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개인마다 틀려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4배 크면 작은 쪽을 전체에 3으로 나눠라. 그럼 60을 3으로 나누면 20이죠. 그럼 먼 곳은 40이 되겠죠. 대답에 하나 더 가르쳐 주는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건 그냥요. 4배가 커요. 4배 크면 3으로 나눠버리시면 되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면 1000하고 9000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8kg를 물어봤어요. 큰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깝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1번에 잘 안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좀 믿는 감이 약간 30% 정도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자, 특강 아니면 안 해요. 자, 2kg 있고, 자, 이렇게 볼게요. 큰 쪽에 가까워요? 작은 쪽에 가까워요? 그럼 이게 팔을 바로 쪼개면 4죠? 4 밑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러면 3번에 예를 들어서 4kg다. 자, 4번에 5kg다. 5번에 6kg라면 그냥이야 4kg 밑으로 찍어야 돼. 그럼 얘 아니면 얘가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아까는 1대 루트 4였죠. 근데 얘는 따라서 1대 루트 9. 3배, 9배니까. 맞습니까? 그럼 루트 9라는 건 3이잖아요. 따라서 1대 3. 그러면 여기가 1배수면 3이죠. 그럼 여기는 4로 나눠줘야지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4로 나눠주면 여기가 2kg가 되겠죠. 맞죠? 내가 딱 두 번만 얘기할게. 날 봐요. 큰 쪽에 할 거예요? 작은 쪽에 할 거예요? 이거 알아야 찍어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뭐로 나누면 되고? 3으로 나누면 되고. 9배가 크면요? 4로 나누면 돼요.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컨버스가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무덤에 계신 분을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자, 이건 지금 그냥입니까? 1대2입니까? 1대 루트 4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내봐 1대2, 3분의 1. 4배면 가까운 곳을 얼마로 나누면 되고, 3으로 나누면 나오고. 이거 9배죠? 9배는 1대 3이죠? 그럼 4분의 2로 되잖아요. 그럼 9배는 가까운 곳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kg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할게. 한 번만. 4배 크면 그냥이야 작은 쪽을 3으로 나누면 돼. 9배 크면요. 4로 나오면 다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아시겠습니까? 빵빵 터지지도 않고. 뭘 공부를 했어야 터지지. 그 터지는 거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막혔거든요, 이게. 기출문제도 풀고 그랬는데 전혀 기출문제도 안 듣고 오늘 가면 집에 가서 그냥 안 보고 그냥 가는 데 가시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잔소리 해야 되는. 알겠지? 공부를 해줘야 터져. 공부를 해서야. 그렇구나. 송 교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 공부를 했어야지 터지지. 시작. 따라서 루트 4, 루트 9, 4배, 9배 두 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원리는 그냥이니까 아까 1대 루트 4죠. 1대2 떨어졌고 1대 3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4배가 크면 작은 쪽을 얼마 나눴으면 됐어요. 그럼 여기 60을 하면 3을 나누면 20이잖아요. 여기 40이니까 남들보다 빨리 간다는 거죠. 한 대로 해. 9배. 가만히 있어봐. 앞질러가. 1대 3이잖아요. 4로 나누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부산에도 학원이 저거 굉장히 많아. 그럼 경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게시판에 좀 올려주고 그래. 똥 간다 그렇게. 힘들어 죽겠어. 자, 강사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거 연구하냐고? 이틀 걸렸어, 이틀. 그럼 4배 크면 작은 쪽 얼마 나누면 되고? 3을 나누면 되고, 9배 크면요. 4로 나누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 원리는 가르쳐 드렸죠. 근데 여러분이 빨리 시험장 가거나 모의고사 보시면 바로 사람들보다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루트 4, 루트 9, 4배, 9배, 분기점은 큰 쪽에 값다, 작은 쪽에 값다. 그러면 이론도 맞히고 다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컨버스는 찍어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오늘 이후로 맞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큰일 났어. 이제 허프가 나왔어. 허프가 3개 나와. 큰일 났어. 허프. 141페이지. 141페이지 가시는데, 141페이지 가시면 19번 있어요? 이거 야미 없어. 큰일 났다. 야미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일은 아까 제가 4대 6이면 40, 60 찍었죠? 8대 1이면 8천, 1000 찍었잖아요. 컨버스 다시. 컨버스는 4배 크면 얼마로 나누면 되고? 9배 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따라서 허프는 제껴라. 3개 나온단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입니까? 얘는 일부를 넘습니까? 넘어버려요. 내가 풀긴 해드릴 거야. 근데 19번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면 그냥이야, 이런 3개가 있어. 그럼 다수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풀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왔다 그러면 다른 거 먼저 풀고 들어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레일리아하고 컨버스하고 허프 중에서 허프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3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찾았죠? 풀어두기는 할 거야. 그죠? 야매 없어. 내가 무슨 신이야, 이걸 야매 만들게? 허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보시면은 그 중간에 허프가, 자, 따라서 A 매장, 확률,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이제 매장 면적 비례와 거리 마찰 계수를 구해하셔야 돼요. 내가 해줄게요. 가만히 있어봐요. 19번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 읽어볼게. 내용도 많다, 야. 큰일 났다.
허프는 그냥이야 확률 모형이야. 확률이죠, 확률. 그럼 X 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갈 확률과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돼 있죠. X 지역의 현재 주민이 몇 명 있어요? 그럼 1인당 월 할인점의 소비액이 35만 원이면 그걸 곱하면 매출액이 나오겠죠. 마차의 개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아까 허프는 무슨 개수를 이용했죠? 마차의 개수. 기억나십니까? 마차의 개수는 보통 2로 나올 것 같은데 3으로 나오면 삼승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하나예요,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A에 갈 확률이에요. 시장 점유율. 그러면 A, B, C를 다 밑에다 깔고 A를 올려요. 자, 봅니다. A를 올리고 A, B, C를 깔아요. 자, 그럼 제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답만 얘기하세요. 매장, A의 매장 면적은 얼마예요? 그냥 제가 할게요. 물어보려고. 그건 참여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거리는요? 마찰 교수가 아까 얼마였죠? 그럼 이게 25라는 거 아시겠죠? 이걸 계산하면 20이라는 유인력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세요. 어차피 포기할 건데, 이건. 그 다음에 B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이게 1분을 안 넘게 푼다면 가져가는데 내가 봤을 때 1분을 솔직히 해가지고 1분 넘을 것 같죠? 사람은 대화를 해야 돼, 강사랑. 그럼 제끼라고 이거. 내가 풀어드긴 하겠는데. 알겠죠? 그죠? 2개 정도 나오면 풀고. 매장 면적이 300이죠? 거리가 얼마예요? 10의 마찰 개수가 2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3이 되겠죠. 풀어오셨네, 그래도. 느낌이. 그 다음에 얘는 450이죠? 450에다가 거리가 얼마예요? 15의 제곱이죠? 요건 좀 암기하세요. 따로 225. 암기하네요, 암기. 225. 225라는 건 얘 딱 반이죠? 그럼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이 올라가시고 25로 나누는 거죠? 그럼 따라서 80%. 80%가 간다는 얘기죠. 다 가지는 않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냥 해설 보시면은 밑에 가시면 80% 나왔죠? 그러면 35만 명에서 4천에다가 0.8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정답 몇 번? 얘는 나오면 안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풀어야 돼. 나중에 풀고 시간 좀 아끼시는 거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20번 괜찮습니다. 20번. 142페이지에 상호입지론이 거의 시험제 나오거든요. 이 시험제. 근데 요게 아주 제가 딱 보기에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가볼게요. 20번 오른 거. 허프는 무슨 모형?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얘가 아까 내가 경쟁 점포수를 얘기했죠.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자,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라 경쟁 점포가 많을수록 감소하죠. 내가 먹는 게. 여기 가시겠습니까? 자, 내일은 자, 밑에 인구 규모에 반비례합니까?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바뀌었죠. 그런가요? 제가 아까 크리스탈로는 미시적이었어요? 거시적이었어요? 이야,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허프는 미시적이죠. 그럼 허프는 미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3번은 허프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대한 미시적 정확하죠. 그래서 다목적 구매형이라는 거는 자,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아까 얘는 자,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인근의 저차를 지나칩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이게 기출이에요. 기출을 응용하셨는데 잠깐만 이렇게 볼게요. 아까 요즘은 기억하시죠?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를 지나친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이게 기출인데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고 돼 있죠. 밑줄 쳐보세요. 그래서 다목적 구매 여행이라고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마트를 간다면요. 껌 하나 사러 가는지는 않잖아요. 대형마트에. 그럼 그냥 카트를 끌어. 이거 싸죠? 이걸 따로 다목적 구매 여행 라고 얘기하거든요. 얘는 구매 패턴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분께서 여보 오늘 이마트 가자 그러면 어머 무식해. 다목적 구매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목적 구매 패턴을 가려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을 그냥 지나쳐요. 그럼 고차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다목적 구매 패턴의 채용을 통해서 현대적 대형 쇼핑몰의 출현을 잘 설명한 거게 된 거죠.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 자, 허프는요, 구매 지향률은 경쟁 점포 수가 많으면 안 되죠. 그럼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럼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매장 면적은 커야 되죠. 그럼 거기에 비례한다는 게 응용을 한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주구장창 내가
이 상권의 경계 지점 기억하시죠? 그럼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깝죠. 중심지 간의 경계점은 인구 규모가 큰 쪽에 가깝다, 작은 쪽에 가깝다. 컨버스 기억하시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넘기세요. 자, 공홈입지로 갈게요. 공홈입지로는 이제 페이지로는 145페이지 펴놓으시고, 문제 26번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는, 넘기시면 공홈입지론을 갈게요. 프린트를 해놨는데, 또 이쁘게 해놨어요. 공홈입지론이요. 자, 이렇게 해서 따라서 공홈입지론, 두 명이 나와요. 따라서 베버, 레시, 몇 명이 등장합니까? 두 명이 등장하죠. 그럼 얘네들을 갖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레시가 처음 떴어요. 근데 보세요. 베버가 먼저인데, 베버는 그냥입니까?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무슨 비를 강조했다?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예요. 그 다음에 임금은 인건비죠. 예전에 노동비로 나왔는데 이따 시험 문제에 인건비로 나와요. 무슨 비로 나온다? 인건비. 그러니까 이따 기출문제로 갑니다. 자, 집적력이라는 건 집적이익이에요. 제가 이제 건설회사 다닐 때 지금 지식산업센터라고 들어오셨죠? 그냥 아파트형 공장.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아파트 그냥입니까? 공장입니까? 공장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이요. 또 어떻습니까?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모일수록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용이니까 이 수송비와 인건비는 그냥이 돼요. 최소가 맞아요. 최소가 맞는데 집적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죠. 여기서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예요? 무게와 거리를 갖고 따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레시가 야, 너는 비용을 갖고 따지니 수요를 따져야지. 그럼 얘는 그냥이야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 많이 팔아주잖아. 비용이 아니라 수요를 강조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그냥이 돼. 수요가 많으려면 시장이 커야 돼. 확대해야지만 많이 이윤을 극대화시키죠. 얘가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잘 되냐? 시험 문제가 만약에 비용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이야 이건 배버야. 비읍 들어가죠. 수요를 강조한 학자는 레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지? 또 발견했어. 시장 확대라는 게 있죠. 그럼 레시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머, 수송비 쉬웠다. 하지 마시지. 이거 하지 말고. 비용 있죠, 비용. 비용 누가라면 누구다? 배버. 수요 들어가면 레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가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따가 봐봐. 가장 강조한 게 무슨 비야?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순서가 다 나와야 돼요. 따라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그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짠돌이어서 비용을 아끼려고 자기는 월세를 지금 집을 주고 다른 데 얹혀 살아요. 따라서 수인이 집에 산다. 어느 집에 산다? 수인이 집에 살아요. 그래서 자, 이거를 미리 가겠는데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 30 아까 그 공홈입지론이 아까 제가 풀려고 했던 게 아까 페이지 아까 몇 번이었냐면 145페이지죠. 26번 있어요. 자, 간다. 얘가 어느 집에 산다? 수인이 집에 살죠. 그럼 4번 갈게. 수가 뭐야? 인이 뭐야? 집이 뭐야? 이 순서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순서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인의 집을 만들었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서는 맞죠. 근데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화되죠. 근데 집적 이익은요. 요게 틀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합리적인 경쟁이라는 걸 가정한다. 최소, 자, 얘는 그냥입니까? 비용을 강조했습니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로 보고, 기업이 아까 어느 집에 얹혀 살아? 수인 집이 살지? 제시했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등 비용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이건 뭐냐면, 여기 공장이 있으면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10원 들어갈 수 있고 20원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등 비용선이라 그래요.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에 대한 부담에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거예요. 몇 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29번을 잡아볼게요. 제가 잡으라는 것만. 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고 좀 이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게시판에 한번 올라와가지고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29번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 프린트로 한번 가보세요.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이 공업입지에 대한 분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원료지향형, 시장지향형, 중간 직접 노동력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맞추셔야 되는데, 자, 원료지라는 건 뭐냐면 원료가 나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수 돌침대 알아요? 별이 몇 개? 아우, 그건 잘 알아요. 그러면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그 돌이 생산하는 원료지로 가자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시장은 소비자가 있는 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당연히 아까 이 장수 돌침대는 침대가 무거워요? 돌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운 쪽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건 시멘트 산업이에요. 시멘트. 자, 시멘트를 만들려면 석회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석회석은 원료예요. 시멘트가 제품이고, 그러면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석회석이 무겁잖아요. 그럼 중량이 따라서 감소 산업. 그럼 중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제품으로 갈수록 중량이 준다는 얘기죠. 그럼 감소 산업이 원료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원료가 부패하기 쉽다는 건 꽁치 통조림은 상하기 쉽죠. 그럼 요거는 이제 꽁치 통조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국지라는 건 그 지역만 나는 게 국지예요. 편제가. 그래서 그 산지에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따라서 원료 지수, 여기다가, 자, 원료 지수는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학개론에서 지수가 나오면 앞에 게 올라간다. 그럼 제품이 올라가겠어요? 원료가 올라가겠어요? 원료. 그래서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료 지향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원료 중량이 높습니까? 그럼 1보다 크죠? 그럼 1보다 크면 따라서 원료 지향형. 근데 시장 지향은 그냥이요. 제품이 무겁죠? 그럼 이게 1보다 작으면 원료예요? 시장이에요? 시장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건 시장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입지 중량은 2로 비교한다. 1이에요? 2예요? 얘는 2보다 커야 되죠. 그죠? 원료수와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시장 지향형은 어떤 거냐면, 맥주 산업이에요. 맥주. 자, 맥주를 만들려면 그냥입니까? 빈 병이 필요합니까? 병. 빈 병이 원료라면, 자, 맥주는 그냥이요. 거기 안에 물과 공기가 들어가죠. 자, 물과 공기가 들어가는 이 물과 공기는, 자, 따라서 보편 원료. 따라서 보편 원료. 자, 따라서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다. 소비지에 이 물과 공기가 있죠. 보편 원료. 그럼 이 물을 채워가지고 본다면, 요거는 원료가 무겁겠어요? 이 맥주가 무겁겠어요? 제품이 무겁죠. 따라서 중량 증가 산업. 자, 그럼 이건 그냥요. 제품 무게가 무거워요. 제품이 점점 증가하죠. 완제품의 부패라는 거는 빵과 두부는 상하기 쉽잖아요. 완제품 부패고, 보편 물과 공기고, 자, 얘는 그냥입니까? 원료 수가 1보다 작습니까? 얘가 2보다 작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헷갈리는 게, 보세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중량 감소는 따라서 원료 지향형, 중량 증가는 따라서 시장 지향형, 여기에 어려워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시멘트는 그냥입니까? 중량이 감소했습니까? 맥주는 중량이 증가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따라서 증시, 감원, 증시는 증권시장을 줄임말이에요. 갑이라는 회사가, 회사가 망해갖고 증시가 떨어져서 이놈을 감축해요. 따라서 증시 감원. 자, 따라서 증시 감원. 증가는 뭐예요? 시장이고 감소는 원료가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시고. 자, 중간지향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지향. 지금 프린트를 보고 있어요? 그 중간지향은, 자, 따라해보세요. 수송수산이 변한다. 뭐냐면, 제주도에서 귤을 갖고, 자, 우리가 부산에 사시니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운송비가, 항공기가 운송비가 많이 나갈까요? 선박이 많이 나갈까요? 항공기가 많이 나가죠. 상식이야. 항공기가 비싸. 그렇죠? 뭐 얘기가 돼야지 되는데 말이 안 되네.
항공기 비싸, 항공기가. 항공기 운송비가 비싸다고요. 그럼 그 귤을 떼다가 항공기에다가 갖고 저 서울 가갖고 공장에다가 주스 만들면 비싸지죠. 그럼 중간에 선박으로 갖고 옮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감귤을 모포로 가갖고 얘를 어떻게 짜갖고 주스를 만들면 그냥 이게 가벼워져. 그럼 수송산이 바뀔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제가 수송산이 바뀐다 그러면 무슨 지향이 돼요? 중간. 이게 적한 지점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원료산지 시장에 가는 그럼 수송산이 바뀐다? 그럼 무슨 지향 찍으셔야 돼요? 중간. 그 다음에 수송비가 작고 기술 연관성이 크다는 것은 자동차 만드는 공장은 유리나 타이어 만드는 공장이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기술 연관성이 크다? 그럼 무슨 지향이요? 직접. 노동 지향이라는 건 이 노동 임금 지역이 고임금 지역에 대해 좀 저임금 지역이어야 돼요. 노동을 좀 착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의류나 신발 같은 좀 미숙용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은근히 어려워요. 가볼게요. 146페이지 갑니다. 은근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며 146페이지 가시면은 29번 있나요? 29번. 자, 오른 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고 입지 준량이 2보다 큰 거는 어떻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29번에 보시면은 자, 원료 지수가 1인 경우와 입지 중에 2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따라서 자유입지. 자유입지. 무슨 입지? 자유입지. 같다는 건 아무 데나 입지도 돼요. 그래서 자유입지라고 합니다. 수송비와는 관련이 없죠. 그러면 틀렸죠? 얘기해봐요. 원료 지향이면 원료 수가 1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 다음, 자, 2번. 제품이 쉽게 부패하기 쉽거나 중량 증가, 내가 아까 따로 증가는 원료야, 시장이야? 시장이고, 3번에 보시면 기술 연관성이 크다고 돼 있죠. 자, 이건 이적 지점이에요? 직접 지향이에요? 직접 지향이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시면은, 자, 총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 비중이 크고 값싼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거는 노동지향이 되겠죠.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국지는 그 지역만 나죠. 그러면 원료지향이 맞잖아요. 근데 완제품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죠. 완제품은 아까 제품에 대한 건 시장이 되겠죠. 4번만 맞죠? 보시고요. 넘길게요. 얘가 또 은근히 어려워. 넘기시면은 일단은 제가 체크해 드린 거는 이제 32, 33번만 이제 풀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나왔나요? 32번은 자, 가볼게요. 틀린 거 1번. 원료주의 산정 시는 보편 원료 고려 사항이 아니죠. 보편은 물가 공개니까 이건 시장이잖아요. 국지고. 자, 2번.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게 원료지향이죠. 그럼 제가 아까 감소 나왔죠. 감원이니까. 국지 원료 나왔으니까 정확하죠. 자, 3번 갑니다. 자, 어떨까? 얘가 얘기하는 게 최대 수요율은 그냥입니까? 수요가 많아야 됩니까? 많아야 되면은 안쪽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심 안쪽은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지불 가격 재화의 가격과 수송비 합으로 시장이 인접할수록 상승하여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자, 안쪽일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좀 적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인접할수록 좀 하락하겠죠. 가격이.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되는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정답은 몇 번이 틀렸다? 3번. 레시는 그냥요 최대 수요예요.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배번은 그냥입니까? 얘는 비용입니까? 수송비가 최소 드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은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번이 저한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어떤 게 좀 틀렸는지를 제가 고쳐드리는데, 1번에 가시면 맞고요. 2번 가시면 보편 원료 있죠. 보편은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중량 증가니까 시장 맞죠? 3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원료 지수 기억나시죠? 원료 지수는 뭐가 올라가죠? 원료가 올라가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를 나눈다고 하셔야 돼요? 국지 원료를 제품으로 나누니까 33번에는 2번도 우리가 3번도 틀렸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뭘 공부를 했어야 틀린지 안 맞는지 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약집을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 가시면은 제 말을 못 믿으시니까 저 요약집 가시면 이거 질문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넘겨볼게요. 자, 책에 갈게요. 책에 가시면은 원료 지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갑니다.
가시게 되면 쭉쭉 넘겨보세요. 있네. 7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2페이지 가시면 72페이지 가셨어요? 원료지수라는 중간에 박스가 하나 나와 있을까요? 그럼 뭐로 나눈 거예요? 국지 원료 무게 중량을 제품 중량을 나눴으니까 이거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그럼 게시판에 내가 올라오는 게 그분한테 내가 얘기했거든. 이것도 틀린 지문이라고 한 걸 여러분들 증명하셔야 돼, 이거. 아시겠습니까? 안 하면 내가 잘못된 놈이 되잖아. 그럼 2번도, 3번도 틀린 지문이죠? 그러면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죠? 4번 가볼게요.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은 최소 비용 입지점에서 벗어날수록 수송비가 증가할 경우, 여러분들, 수송비가 증가되는 거는 만약에 100원 증가하는데 노동비를 10,000원 저렴해요. 그럼 그냥입니까? 노동비 쪽으로 갑니까? 그럼 최적 입지는 변하겠죠. 하고 가자. 다시 할게. 수송비가 증가되는 게 그 지점 가면 내가 1,000원을 더 내야 돼. 얘기해봐. 근데 인건비는 한 50,000원 아껴. 그럼 그냥이야? 노동비가 더 나아. 노동비 낫죠?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글로 옮겨야 돼. 옮겨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그럼 답은 두 개라고 보셔야 되죠? 몇 번하고 몇 번이 답이 돼요?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배번에 대한 건 뭐 수송비가 최소 드는 건 맞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72페이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원료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원료 지수는,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다고 하셔야 되죠. 자리 맡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뭐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지 원료 중량이 나누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말이 맞는 건데 그걸 다 틀린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이제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4번은 확실히 틀렸죠? 4번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수송비가 만약에 1,000원이 증가했는데 만약에 50,000원을 감소해요. 그럼 노동비 쪽으로 가시는 게 낫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프린트를 한번 펴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 자,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테마 6을 보시면 지대론과 도시 내부 구조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가시게 되면, 자, 갑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이제 본다면은 35번서부터보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50페이지 37번. 가시게 되면 도시공간 구조와 입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현재 보는데요. 자, 아까 T넨하고 버제스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왔어요? T넨이 먼저 나왔죠. 누가 먼저 나왔다? T넨.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원래 지대론서부터 봐야 되는데, T넨은 따라서 농업 입지론. 농업이 먼저예요? 도시가 먼저예요? 농업을 한 다음에 도시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넨을 따라서 동심원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버제스. 그래서 왜 제가 중전저고통이라는 거 아시죠?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자, 그래서 요거는 요약집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요약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볼게요. 페이지 6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1페이지 가시면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냥 이론이에요? 동심원이에요? 동심원. 그래서 이제, 자, 제가 중전 저고통이라고 했죠? 저고통 들어갑니다. 자, 중심 업무 지구라는 단어가 있죠. 중심 업무는 CBD예요. 자, CBD는 서울을 치면 명동인데 명동만 있습니까? 명동에 이제 시청만 있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여러 상업시설이 모여 있죠. 그러면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높고 접근성도 좋죠. 그 다음에 인구 밀도도 높다는 거죠. 인구 밀도도. 자, 그 다음에 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점이 따라서 천이는 옮길 천자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여기 있다 보니까 지대가 높아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요. 옮길 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전이. 근데 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점이라고 나옵니다. 이 점이는 여기는 공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저소득이 사니까 환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중심지로 갈수록 빈곤, 질병, 범죄 위험이 문제가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지죠. 그럼 우리가 시험지에 나온 게 저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여기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저소득층은 고용기회가 적은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이 들어가야 돼요? 도심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핵이 여러 개입니까? 핵이 하나입니까? 다핵심만 도심과 부도심이 나오죠. 그래서 도심과 적어서 양호한 주거를 선정한다. 이렇게 가서 다음에 중점 저고통. 고소득은 점이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왜? 교통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쪽으로 갈수록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공장하고 저소득층들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도심으로서 우리가 어떻을까? 저소득층들은 점이 옆에 있죠. 그럼 일을 해야 되니까 고용기회가 적은 많은 요 안쪽 도심과 적성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입지하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사회학자다 보니까 따라서 생태학적. 생태학적이라는 것은 도시가 생물체는 아니지만 마치 생물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하죠. 또 경쟁, 천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생태계로 간다.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얘를 찍으셔야 돼요. 다시 갈게. 못 타고 누가 이겼다? 버제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버스 타고 동심 찾죠. 그럼 어떤 이론이 나와야 돼요? 동심원. 생태학적이 나오죠. 근데 거기 안에 굉장히 불량스러운 사람이 탔는데, 따라서 침쟁이가 탔다. 따라서 침쟁이. 그럼 침입, 경쟁, 천이가 나오면 누구 이론을 찍으셔야 돼요? 버제스를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호이트라는 학자가 있죠. 호이트는 그냥요, 교통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각 방향으로 수능비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반대로 해서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자, 그럼 선자가 부채 선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채꼴 나오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채 들고 호이토이트 했죠. 교통축이 이제 부채꼴 모양을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세기형이어서 쌍시옷 들어가니까 얘도 선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선형은 그냥입니까? 이게 부채 선자입니까? 그럼 CBD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핵이라는 거죠. 중심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렇게 뻗어나갔다. 고소득층들은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교통축에 가까이 있다는 거는, 교통망에 가까이 있다는 건, 우리 간선들이 가까이 있다는 건 교통이 좋죠. 소득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그럼 교통과 소득과도 관련이 없다, 있다. 있고, 저소득층이 이렇게 분리되니까 주거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이 모양이 그냥이요, 부채꼴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교통축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만약에 교통축, 교통망 나와도 이것도 그냥입니까? 부채꼴 나와야 됩니까? 그럼 얘는 고급주택을 강조했죠. 그럼 고급은 교통축에 멀리 있으려고 한다, 가까이 있으려고 한다. 중급은 옆에 있고 저건 반대 있잖아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다핵심이론이라는 거. 그래서 이 연도가 얘가 1925년이고요. 25년이고, 얘가 1939년. 1945년에는 얘는 핵이 하나예요?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한 명이 주장했습니까? 두 명이 주장했습니까? 그래서 무슨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다핵심. 그럼 복수의 핵심이 생기죠. 그러면 도심만 나와요? 부도심도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핵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부도심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현대도시인데 항상 중요한 게 동종은 같은 업종끼리는 그냥 있어야 돼요? 모여 있어야 돼요. 이종 활동은 분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 비양립이라는 건 같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이다 분산이다. 분산.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똥집이 세요. 그래서 따라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럼 이종 활동은 분산이죠. 비양립이에요. 자, 양립이에요. 비양립이에요. 동종은 집 쪽으로 가야 되죠.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페이지로 가시면 150페이지로 갑니다. 150페이지 가시면 37번으로 가볼게요. 자, 동심은 도시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에다 오는 거. 자, 갑니다. 아까 동심원이 중심지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까? 그럼 빈곤, 질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선형이라는 것은 고소득층을 강조했죠.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이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 맞아요? 2번. 다액은 유사활동이라는 자체는 아까 이 동종은 상호 편익을 주는 소매업종과 같이 모여 있어야 되죠. 그럼 분산이 맞습니까? 집적이 맞습니까? 이질활동은 흩어지는 게 낫죠. 비양림이고. 자,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층과는 관계없다, 있다. 왜 그러냐면은 얘가 교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관계가 있다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죠. 백화점, 기금속은요. 집심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38번은 이제 학자를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호이트 있죠. 부채 들고 어떻게 돼요? 부채 선자죠. 그 다음에 하나가 쇠기형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 쇠기형. 찾았습니까? 그럼 쇠기형이 이제 부채꼴 모양이라는 건데 쇠기형이 쌍시옷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옷 들어가는 것만 찾으면 되죠. 그럼 무슨 이론이다? 성형. 주택가의 지불 능력이 또 영향을 주겠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41번도 괜찮습니다. 기출문제 다 푸셔야 돼요. 다 풀어드리는데 자 41번으로 가볼게요. 41번으로 가시면은 자 갑니다. 옳은 거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층과는 관계가 없다, 있다, 있죠. 제가 아까 요 교통망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교통 나오면 부채죠. 그럼 부채 들고 어떻게 돼요? 호이. 3번에 보시면 침쟁이 있죠, 침쟁이. 침쟁이가 그냥요 버스에 탔어요. 그럼 버제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일단 동심원에 점이 있었죠. 그럼 점이는 중심지에 먼 거리 있어요, 근거리 있어요. 먼 거리가 아니라 근거리가 맞겠죠. 그럼 5번이 정답이죠. 다액은 핵이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공업, 소매, 고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수가 증가하는 특화될 수 있죠. 몇 번 정답? 5번. 그 다음에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 보시면 해리스 울만 있나요? 2명이겠죠. 무슨 핵심이에요? 그러면 유사활동은 모여 있어야 되죠. 집중해야 되고 서로 다른 도시 활동은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야 되잖아요. 상호 분리되고 도시활동 중에 교통이나 입지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것들이 또 기능이 있겠죠. 자, 정답은 다핵심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44번에 가시게 되면은 자 옳은 것을 선택하라는 건데 아직은 얘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본에 보시면은 자 갑니다. 44번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호이트에 의하면 호이트는 그냥요 부채가 나와야 돼요. 부채 들고 어떻게 되죠? 그럼 맞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죠. 읽어볼게요. 도시는 전체의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이 하나 있나 교통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맞는 지문이죠. 레시 기억하십니까? 레시는 시오 들어갔죠. 그럼 비용이 나와야 돼요? 수요가 나와야 돼요? 얘가 시험에 처음에 나왔어요. 레시.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입지한다. 맞죠? 튀네는 이 고립국이라는 걸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얘는 그 위치 제세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고립국으로서 안쪽은 집약 쪽이고 반 조방 쪽이죠. 그래서 수송비를 강조했다. 그래서 튀네의 안전이 단절된 고립국 과정에서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공간적 분화된다는 거죠. 그럼 요건 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아까 입지 파트는 어떻게 돼요? 계산 문제를 빼고는 굉장히 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이론으로 간다면 중전 저고통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점이는 중심지 옆에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공장이 튀어나갑니까? 나가니까 여기 공장이 있고 이 빈민들이 사니까 여기가 그냥 있어요. 여러 곳에 혼재돼 있어요. 점이죠. 그럼 저독층들은 여기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어디에요? 얘는 고용기회가 적은 고용기가 많은 도심 옆에 점이가 있으니까 부도심이 나와야 돼요? 도심이 나와야 돼요? 부도심은 이쪽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성이 양호한 곳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환경이 안 좋죠. 범죄, 빈곤, 질병이 된다? 많아지고 제가 중전, 저고통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괴론이 버거워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버제스가 친익경쟁천이 생태학적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럼 얘는 야매를 가기 전에 그냥입니까? 얘는 사회학자입니까? 그럼 생태, 친익, 경쟁천이가 다 사회학적 측면이잖아요. 그럼 생각이 안 난다면
자, 못하고 어디 찾아? 어디로? 누가 탔어? 침쟁이가 어디 탔어? 그러니까 여기 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선자가 무슨 선자죠? 부채꼴이 세기형이죠. 쌍시죠. 그럼 교통축도 이거 선형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축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부채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얘도 싸잡아서 부채꼴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 교통축, 교통망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 이론이다? 근데 이건 누구를 제일 강조했어요? 고급이 옆에 있기 때문에 소득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 나왔다, 부채 두고 포인트 찍으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한 명만 주장했죠. 다액이에요, 단액이에요? 해리술만은요? 왜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얘는 도심만 들어가요? 부도심도 들어가요? 얘만 부도심이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현대도시, 대도시고, 동종은 상호 편익을 주는 업종, 소미업종은 모여야 되죠. 그 다음에 동종. 자, 동종은 그냥이야 유사활동이에요. 모여있지만, 이종은, 자, 주거와 공장은 서로 분리돼야 되죠. 그러면 이건 양립이에요? 비양립이에요? 요거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성비가 높아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그 전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전 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서 지대이론. 지대이론이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요걸 정리했는데, 지대이론이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죠?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수고하십시오.